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에 같이 볼 종목 성일하이텍이고요. 성일하이텍 보기 전에 채널 이야기 한번 드리겠습니다. 저희 채널 추가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또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? 그냥 밑으로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있다. 그러면은 그 종목에만 너무 또 포커스 맞추고 쳐다보고 계신다고 내 멘탈이나 마인드에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. 하방을 잡아줄 때까지는 충분히 지금 좀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 여기 댓글 링크 누르시고 오셔서 성일하이텍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랑 또 무료 체험 종목으로 매매하시고 또 그 부분으로 단기 수익을 보신다고 하면은 뭐 성일하이텍의 비중을 좀 줄이셔도 되시고, 아니면은 내가 뭐 그냥 연말에 뭐 친구들 모임 나와가지고 뭐 기분 좋게 술도 한 잔 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2월에 시장이 굉장히 또 대부분 제약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기다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중대형주들이 지금 다 그런 상황이에요. 이게 뭐 성일하이텍 뿐만이 아니라 물론 최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더 많이 밀리긴 했지만 당분간은 쉽게 방향성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일단 뭐 제가 늘 이야기 드렸던 12만원을 이탈하면은 어느 정도 대응하실 분들은 대응을 하시고, 만약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 하신 분들은 이제 하방구간을 잡아줄 때까지 좀 봐야겠죠.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대를 좀 잡아야 돼요. 이제 11만원, 그 다음에 10만원까지도 열어놓고 보긴 해야 됩니다. 성일하이텍에게 가장 중요한 뭐 라운드 피겨는 일단은 10만원이에요. 그 다음에 11만원. 왜냐? 이 윗구간 12만원을 지키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어떤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여 주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제가 과거에 이제 이 12만 5천원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? 이게 성일하이텍의 저가와 최고가의 중간 라인 딱 50% 되는 구간 자체가 12만 5천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에 있어서 어떤 뭐 양봉 하나의 기준을 잡을 때도 그렇고, 그러니까 장대 양봉 뭐 20% 30% 이렇게 나올 때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어떤 중대형주가 한번 추세를 쫙 타고 올라갈 때에 그때 이제 중간 라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 12만 5천원 라인이 성일하이텍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었는데 이 보호예수의 물량으로 먼저 한번 두들겨 맞았죠. 12만 5천원을 깰 때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좀 약세 흐름 보이고, 그 다음에 2차전지까지 한번 무너지면서 12만원 라인을 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좀 깬 느낌? 네, 그런 느낌이긴 해요. 시장이 조금 받쳐줬거나 혹은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타이밍에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았는데, 근데 최근에 이 지난주 흐름에서는 12만원을 좀 반납을 하고 11만원 구간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11만원의 지지를 살짝 보여주긴 했습니다. 저가가 딱 11만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구간들을 한두 번 정도는 충분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. 근데 이후에 오늘 한 번 말고 이 다음에 뭐 양봉을 뽑아준다거나 혹은 11만원에 대한 지지를 여러 번 좀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이 새로 내려온 구간이잖아요. 어쨌든 간에 지금 자리가. 근데 이런 구간에서 내가 어떤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은 충분히 지켜볼 만큼 지켜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이 12만원 라인을 깰 때 내가 비중 조절 안 했다. 나는 성일하이텍을 굉장히 좋게 본다.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거는 끌고 갈 자신이 있다 하신 분들은,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자리에서 멘탈이 흔들리면 안 되죠. 왜냐? 뭐 그래봤자 이 주가가 뭐 많이 빠졌습니까? 끼끼봤자 만 5%인데, 그쵸? 장기 투자를 내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? 라고 하면은 이런 단기간에 나오는 등락에 크게 신경을 쓰면 안 되죠. 연연하면 안 되겠죠. 다만 내가 충분히 주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격 정도면은 한번 내가 매수해도 괜찮겠다. 그럴 때마다 비중을 늘려가는 거지. 내가 그냥 뭐 한 14만원에 매수했는데 물렸네, 장기 투자해야지, 이런 상태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주가가 막 3%, 2%, 5%, 4% 이렇게 밀리는 구간, 이럴 때 멘탈이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어요. 내가 지금 성일하이텍을 어떤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는 건지. 내가 만약에 중장기의 관점으로 보고자 한다면은 이렇게 나오는 2%, 3%짜리 연봉에 일일비 하면은 장기 투자, 내가 목표한 구간까지 끌고 가기도 힘들겠죠.
멘탈이 흔들리게 되면은 결국 모든 것들이 내 계획이랑 좀 다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주가가 한번 밀렸기 때문에 내가 얘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, 이게 뭐 최근에 페베더리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. 뭐 세비캠도 그렇고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. 그렇지만 유일하게 좀 버텨주던 종목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성일하이텍이다. 근데 성일하이텍이 지금 공매도가 한번 바짝 들어왔거든요. 공매도가 한번 세게 들어왔는데, 지금 이번에 코스닥의 150에 진입을 한 종목들이 이런 흐름들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. 공매도 비중이 30%까지 올라갔다? 이거는 굉장히 좀 세긴 해요. 그리고 다음에 아직도 지금 15%가 남아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이런 공매도의 좀 재물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저렇게 타겟이 될 수는 있습니다. 타겟이 될 수는 있는데, 아무래도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이 좋지도 않았고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았고 일시적으로 저게 공매도가 강해진 건지, 혹은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도 공매도가 강하게 유지되는지,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아직 이틀간의 데이터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뭐 CPI 있고 FOMC 있지 않습니까? 이 이후에 시장이 어떤 업종을 잡고 지수 컨트롤을 해주는지,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2차전지가 뭐 지난주 흐름만 보면은 당장 내일이라도 박살이 날 것처럼 그랬는데, 오늘 또 반등을 보여준 종목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. 코스닥 쪽에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시장이 아직까지도 어떠한 한 방향성을 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. 갈팡질팡하는 모습이고, 그렇다고 뭐 어떤 반도체를 올려준다거나 그런 흐름은 또 오늘 아니었거든요. 그리고 오늘 또 시장을 이 급등세를 보여준 종목들, 그런 애들이 시장에 영향력이 있냐? 전혀 없는 종목들만 또 더 올라왔고. 그러니까 이전에 뭐 2차전지, 반도체, 바이오, 뭐 게임, 이런 주요 업종들을 놓고 그 중에서 어떤 쪽으로 들어오는 그 돈들이 진짜인가? 이게 1월에 대한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은 이 힘을 좀 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무리하게 뭐 대응하거나 그런다고 해가지고, 사실 또 내일 이벤트 있고 내일 모레까지 이벤트가 쭉 예정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. 뭐죠?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, 내가 지금 당장 어떤 현금 여유가 많이 있거나 한다고 해도 무리하게 대응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충분히 시간을 두고, 저는 한 12월 한 셋째 주? 그때까지는 지켜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. 이게 페베터리가 지금 어쨌든 간에 뭐 테마의 흐름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장을 주도하는 느낌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V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쉽지 않겠죠. 이게 만약에 V자 반등이 나온다 하면은 뭐 대형 호재가 있다거나 혹은 2차전지 종목들이 정말 엄청난 강세를 받고 반등을 보여줘야 되는데, 워낙 기관 애들이랑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제한적으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진짜 막 엄청나게 뭐 10% 20%짜리 반등은 안 나올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. 이게 내가 뭐 어떻게 누구한테 맞는다고 할 때 날라오는 거를 충분히 알고 맞겠다 하고 맞는 거랑 갑자기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맞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. 그러니까 충분히 조금 더 약세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, 이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,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구간까지 오면은 어떤 대응을 해야겠다, 이런 관점만 내가 미리 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, 그러면은 생각보다 대응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아무 이제 시나리오나 이런 걸 세우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음봉 나왔네, 마이너스가 또 커졌네,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약간 좀 막 추가매수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타기, 이런 것도 그냥 구간 상관없이 마이너스 좀 나왔으니까 물타기 또 하고 물타기 또 하고, 이런 식으로밖에 대응이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주의를 하면은 충분히 추후에 내가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. 이런 종목들은 또 특히나 앞구간에 들어간 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하방폭이 조금 더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다. 약간 그냥 단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특별하게 방향성 없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돈을 팡팡팡 쓰면서 시장을 한번 주도하고 올라간 종목들은 또 쉽게 안 죽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, 다만 섣부르게 대응만 하지 말자. 그리고 가격 구간 같은 거 진짜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, 이렇게 제가 또 중간중간 코멘트 드리니까 그때를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편안하게 이번 주는
이게 어차피 이미 빠지기 시작했잖아요. 그리고 2차전 종목들이 오락가락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시달리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도 매매할 종목들이 있고 또 명확하게 지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셔가지고 매매 조금 하시고 수익도 좀 내시고 그러다 보면은 성일하이텍도 주가가 좀 자리를 잡을 거고 그럼 그때 내가 이제는 대응이 되겠다 할 때 대응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. 저희 채널 추가 많이 하시고 기다리시는 동안 같이 매매하시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기다림이 필요합니다. 괜히 현금 너무 이렇게 막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빠진다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몇 프로 이상이다라고 해가지고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천천히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. 메시지로 성일하게 뽑았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.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공매도는 빨리 좀 나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수량이 많다기보다 그냥 거래량이 적으니까 저게 퍼센테이지가 세 보이는 건데 오늘 뭐 반 줄었으니까 시장 반등 나올 때 저런 것들은 또 금방 나가겠죠.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